지금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이재명은 설사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옥중 출마를 할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김혜경의 법인카드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9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김혜경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고 배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건 좋은데 이재명을 기소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기소가 돼도 셀프 구제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사건을 선거법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은 사과 한마디로 김혜경의 척건 배모 씨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사건을 마치 7만 8천 원짜리 사건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프레임 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7만 8천 원도 아니고 180만 원도 아니고 356만 원도 아니고 무려 100건에 2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애초 경기도청 자체감사를 통해 파악된 것은 7, 80건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100건 이상 2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경찰의 확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2천만 원짜리 사건을 7만 8천 원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은 일단 위기를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 이재명 측 법인카드 의혹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택 주변 음식점 결제, 경기도 공무원의 산업이화, 소고기 배달 12만 원 결제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카드 쪼개기 방법을 사용한 거라든지 사건 참고인의 극단적 선택 같은 무수히 많은 사건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7만 8천 원 사건으로 프레임을 만들면서 성공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가면은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는 거의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검찰이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기소해놓고 조금 더 살피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겁니다. 거기다가 배모 씨가 먼저 구속되면은 배모 씨가 아무리 자기 혼자 총대를 메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간다고 치더라도 이 사건은 김혜경 씨와 배모 씨의 관계를 볼 때 지시 또는 묵인에 따른 혐의가 아니라 김혜경 씨와 배모 씨가 함께 범행을 실행한 공동 전범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거 한 건으로 이재명이 기소된다는 것은 한 건만으로 볼 때는 일단 배모 씨가 책임을 지고 들어가고 김혜경 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러면서 이재명은 발을 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한테는 더 큰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 역시도 선거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주일도 안 남았죠.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법인카드 사건은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한다고 치지만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공직기업강력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와 선거법을 맡은 공공수사부가 합동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조직을 꾸렸는데요. 그러나 9일 9일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간은 아주 촉박합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이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국민의힘이나 다른 우파에서 이것을 파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민주당 안에서 친문계가 이것을 파고 들어갑니다. 작년 10월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이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여억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은 선거 과정 중에 자기 변호사비는 3억 원을 썼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만약 20억 원의 변호사비를 썼다면 허위사실 공표가 되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중에서도 이 정도 무게가 있는 사건은 굉장히 크게 다뤄지게 마련입니다. 적어도 이 선거법 하나만으로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 출마는 물론이고 있는 공직, 즉 국회의원직에서도 그 직을 박탈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의 방탄조끼가
국회의원직이고 더 큰 방탄조끼는 민주당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되는 건 틀림없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3억이 아니라 20억이 밝혀지기만 해도 이것이 정황상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 증거만 입증되어도 이재명은 바로 기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의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직도 박탈당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회장은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요청했지만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를 받아도 또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어도 적어도 한 달 이상 또는 이 사람들이 소재지가 파악되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2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회장 같은 정인 없이도 이재명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는데 수사력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검찰로 볼 때는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는 이제 겨우 2달 남짓되고 통합수사를 벌인 지는 이제 겨우 1달 남짓됐습니다. 여러분 2달 만에 이 사건을 모두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라는 것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지만 관련자들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기도 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어서 스모킹건을 찾아서 기소 후에 공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인데 이 정도 중요 사건이라면 한정된 기간 안에 수사팀이 집중 수사로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검찰의 의혹이 넘친다 하더라도 시간은 이제 겨우 2주일도 안 남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 될 수 있는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회장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횡령 배임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자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선거법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이 2주일 내로 국내로 송환돼 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는 등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이 죄목에서 확실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공소시효가 훨씬 더 긴 뇌물수수나 청탁금지법 이쪽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시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단순 횡령죄 기준으로 볼 때는 최소 7년 이상의 공소시효가 있고 이 공소시효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6년 가까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끌고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정해진 공소시효 안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선거법 위반은 기소해놓고 기소 후에라도 계속 증거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기소가 되면은 이재명은 국회의원의 직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의 직은 민주당 당헌에 의해서 바로 즉시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당헌제 80조 3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신이 기소가 되어도 야당, 즉 거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됨으로써 방탄조끼를 더욱더 두텁게 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헌 개정안이 어제 최종 확정이 됐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윤리심판원에서 그 구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무위원회로 바꿔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셀프 구제할 수 있도록 당헌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옳으냐? 이게 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사실상 이 꼼수 개정 논란은 2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찬성 47.35%로 과반수에 미달됐던 당헌 개정안이 바로 이틀 만에 26일 날 투표에서 제적의원 566명 중 찬성 311명 54.95%로 가까스로 이것이 의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민주당 당헌에 의하면 5일 동안의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당 당헌도 어겼고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는데 그것도 어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가처분 신청하면은 이 당헌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누가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하겠죠. 특히 이렇게 불법적으로 몰고 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수훈갑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은 법적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은 온라인 투표라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상관없이 두 당이 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 박용진 민주당 후보는
중앙위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찬반 투표만 하게 되어 있어서 찬성 반대 토론도 없고 그만 좀 하라는 취지로 웃으며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부적절했다. 아무리 친해도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럴 필요 없다. 박영진 후보의 반발은 개딸리라는 엄청난 팬덤에 묻히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묻히면서 무리하게 이 개정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드디어 내일 28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통과가 되는 것도 현재로는 99.9% 이상 기정사실화됐고 이재명의 당대표 당선 가능성도 99.9% 이상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셀프 구제안, 즉 자신의 일을 자신이 판단하도록 하는 이 셀프 구제안이라는 개정된 당헌을 가지고 자신은 무슨 일이 생겨도 민주당 당대표의 직은 고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가 되는 것이 틀림없어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팩트를 알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이슈는 법원이 국민의힘에 내린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이재명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서 기소를 해도 무사할 수 있도록 적어도 민주당 당대표, 거대 야당의 당대표 권한을 쥐고 이것을 정치 탄압의 프레임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런 프레임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특히 야당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이건 민주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일 겁니다. 야당 독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재명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들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검찰의 수사로 이재명이 구속될 가능성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재명은 절대로 구속이 안 될 겁니다. 왜냐?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왜 된 것 같습니까?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탄조끼는 검찰이 아무리 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에서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서 이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고 절대로 체포 내지 구속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의혹들, 이재명한테 얽힌 의혹은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 의혹들이 다 실체적 진실로 파악되면 적어도 몇십 년형이 선고될 텐데 이재명은 자 첫째 구속은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다. 이걸 딱 보고 있고 둘째는 재판이 얼마나 오래 끌 것이냐. 자, 이재명에 대한 몇몇 사건은 수사만 해도 올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 올해 후반이나 내년에 기소가 된다고 봅시다. 1심 재판이 1년 안에 끝나질 것 같습니까? 이재명의 경우에는 걸리는 사건도 워낙 많고 이것이 만약 한 재판부로 가게 되면 1심 재판이 1년 안에 끝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달에 총선이 열립니다. 총선이 열리기 전에 공천을 해야 되죠. 공천권을 당시 누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법원에서 설사 실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공천권을 딱 쥐고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이재명이 당대표의 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까지 당대표의 직을 가지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이재명은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절대 다수를 자기 사람으로 다 심어 놓을 겁니다. 민주당의 사당화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그때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든 무죄 판결이 나오든 구속만 안 되면 됩니다. 법정 구속, 즉 판사가 구속시키지 않는 한 이재명은 절대 구속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상 차지해야 이재명에 대한 방탄조끼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놔두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이재명은 설사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옥중 출마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선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대선 무브먼트가 시작하기 전까지만 나오지 않아주면은 이재명은 옥중 출마라도 합니다. 옥중 출마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재명의 경우에는 옥중 출마를 해도 국민의 동정표 및 지금 민주당 지지세, 요즘 민주당 지지율 40% 가까이 나오죠. 거기에 국민의 동정표 조금만 엎으면은 옥중 출마를 해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이재명의 생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재명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게 한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이재명 생각 읽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이재명은 민주당을 계속 사당화해야 되고 방탄조끼를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음 총선에서도 이재명은 당선될 겁니다.
개항 을에 출마할 거 아닙니까? 지가 지 공천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은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비례대표 이번 달면 확실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연장되면 차기 대통령 출마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잘하면 당선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바로 다음 총선입니다. 다음 총선 이제 10몇 개 남았죠.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게 된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기만 하면 이재명의 생각은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면서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현 난국을 잘 타개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